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Autoregressive Image Generation without Vector Quantiza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뉴릭스 2024 스팔라이스로 선정된 논문으로 2024년 7월에 나온 논문인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벡터 퀀타이제이션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왜 이런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없앴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들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하고 실험 결과 보면서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왜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은 일반적으로 자연어 처리에서 생성 모델을 디자인할 때 사용하는 모델링 방법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이전 정보를 바탕으로 퓨처 밸류를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P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고 싶은데 이제 이전에 받았던 the cat is under라는 어떤 시퀀스를 받아서 이 시퀀스에 대해서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하게 되는 아니면 뭐 다음 워드를 예측을 하게 되는 이런 모델을 이제 NLP에서 기본적으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전 토큰들의 시퀀스를 x1부터 x2, xt까지의 입력으로 받은 뒤에 xt 플러스 1의 넥스트 토큰에 대해서 예측하는 모델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러한 이전 토큰들에 대해 시퀀스의 조건부 확률을 모델링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너럴한 폼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모델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입력과 아웃풋이 모두 카테고리컬한 값을 가지고 이는 이제 discrete value space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을 진행을 할 때 이전 토큰들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을 받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넥스트 토큰을 내뱉도록 학습을 하게 되고 이는 이제 최종단에서 이제 부캡 사이즈 K만큼 그 카테고리컬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더캐리스 언더라는 0, 1, 2, 3, 4 어떤 토큰이 들어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라는 17이라는 토큰이 나오거나 아까 봤던 어떤 뭐 다른 뭐 데스크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토큰을 예측해야 되는 건데 이때 토큰을 예측할 때 이러한 카테고리컬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랭귀지 모델의 특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 디스크리트 리프레젠테이션이랑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결과 이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을 이미지 제너레이션에 같은 어떤 컨티뉴어스한 밸류 도메인에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코더에 들어간 다음에 얘를 이제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 토큰들을 형태로 이제 뭐 저장을 하고 이 토큰들을 예측을 하는 어떤 오토리그레시브한 이미지 제너레이션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연구가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 보캐블러리 북처럼 결국에 이 가운데 단에 있는 이 임베딩 코드북을 어떻게 잘 만들 건지 그리고 이 코드북 리프레젠테이션을 바탕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오토리그레시브하게 그 다음 토큰들을 예측을 할 건지 뭐 이런 식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 벡터 퀀타이제이션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VQVA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라는 어떤 입력 X에 대해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컨티뉴어스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아니라 이 디스크리트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변환을 함으로써 디스크리트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가질 수 있는 이점 중에 하나인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이제 샤퍼한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던가 뭐 템퍼레처를 조절을 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든지 이 기존의 이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는 이제 좀 살짝 블러한 이미지들이 생성이 됐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해결을 하고자 이렇게 디스크리트 스페이스로 변환을 해서 뭔가 좀 더 효과적으로 그 활용함으로써 이점을 좀 가져왔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당시에 이제 CNN을 사용을 했었는데 원래 이제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로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가 이제 형성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4x 4x 196 차원짜리 뭐 인베딩 벡터가 생성되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VQVA에서는 이러한 레이턴트 벡터를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코드북의 형태의 어떤 벡터 콘타이제이션을 통해
코드북에서 가장 가까운 벡터로 매핑을 시켜주고 이런 식의 이 과정을 이제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퀀타이즈드 된 벡터들을 통해서 디코더는 좀 더 디스크리트한 스페이스에서 생성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기존의 그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보다 조금 더 선명해지고 뭐 다양한 오브젝트를 좀 생성할 수 있도록 컨트롤이 가능해진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이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이제 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자들은 이제 이러한 벡터 퀀타이제이션이 가지는 이점을 잘 살리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결국에 왜 벡터 퀀타이제이션 된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과연 이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 벡터 퀀타이즈드 리프레젠테이션과 어떻게 커플드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러한 오토리그레시브의 본연의 성질은 어떤 입력이나 출력이 디스크리트하든 말든 상관이 없고 뭐 디스크리트하든 컨티뉴어스하든 이거는 상관이 없고 결국에 그 넥스트 토큰을 이전 토큰을 가지고 예측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논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안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앞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제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을 위해서 결국에 이 펄 토큰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디퓨전 프로세저를 통해서 모델링을 함으로써 이 컨티뉴어스 밸류 도메인에서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을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텐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방법론의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이 시퀀스 모델이 토크나이즈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벡터 퀀타이즈드 토크나이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컨티뉴어스 밸류 토큰화된 공간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 이전 토큰들을 입력으로 받아서 다음 토큰에 대한 임베딩 G를 예측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예측된 G가 이 스몰 MLP라는 작은 모델의 컨디셔닝 임베딩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스몰 MLP는 이제 디노이징 네트워크를 의미를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결국에 내가 이제 이전 토큰들을 입력을 받아서 만들어낸 어떤 정보가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디노이징 과정에 있어서 다음 토큰이 해당되는 예측값이 잘 나오도록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이러한 이제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세저는 아웃풋 토큰 X에 대해서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몰 디노이징 네트워크랑 이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을 이제 컨티뉴어스 밸류의 인풋과 아웃풋으로 함께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훈련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을 이 디노이징 네트워크 MLP에 해당되는 것과 같이 함께 학습이 되고 그 각 토큰 단에서 학습이 진행이 된 다음에 이러한 G에 대해 즉 이제 컨티뉴어스한 임베딩 스페이스를 얼마나 잘 형성하느냐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사용되는 로스가 바로 디퓨전 로스이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전의 디스크리트 밸류 토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디스크리트한 토큰 이제 X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걸 이제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게 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그 이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죠. 그 토큰나이제이션을 이제 진행을 한 다음에 저 가운데 스페이스, 저 비주얼 토큰에 해당되는 저 토큰들에 해당되는 스페이스에서 이제 일어나는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벡터 컨테이제이션 된 그 토큰들을 예측하는 거를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토큰들을 이제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 사용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이때 이러한 이제 어떤 디스크리트한 토큰 이제 X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걸 예시로 들면 디스크리트한 토크나이저를 가지고 X 같은 경우에 K개의 복합 사이즈를 가지는 어떤 디스크리트한 임베딩을 가지게 될 텐데요. 이때 이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에서 나온 컨티뉴어스 밸류 G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K개의 클래시파이어 매트릭스 W를 통해서 이 D차원의 G와 곱해짐으로써 포뮬레이션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PXG를 이제 WG의 소프트맥스 형태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고 이러한 모델링은 결국에 그 카테고리컬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진행하는 말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링 같은 경우에 이러한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이 보여야 할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프로퍼티가 존재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로스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이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할 때 중요하고, 이 샘플러를 통해서 인퍼스 타임에서 이제 샘플링 진행이 잘 돼야 되는 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프로퍼티입니다. 결국에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좋은 샘플링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전에 봤듯이 이제 디스크리트한 퀀타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 일단은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라는 거는 이전 토큰을 받아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이 디스크리트하든지 뭐 컨티뉴어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실제로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 이게 중요하는데, 이 저자들은 이제 디스크리트 밸류 토큰 스페이스에서 로스 펑션과 샘플러를 이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게 그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정말 필요한 거는 이렇게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으로 우리가 이제 임플라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로스 펑션과 같이 해당 샘플러를 어떻게 그 모델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잘 정의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들과 같은 이제 어떤 기존의 디퓨전 로스와 같은 로스이지만, 이 모든 픽셀들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이 토큰 단에서 이 디스트리뷰션을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컨티뉴어스 밸류 이제 다음 토큰을 이제 컨티뉴어스 밸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인 어떤 벡터 x가 주어졌을 때,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은 이전 토큰들을 입력으로 받아서 어떤 g라는 임베딩 벡터를 내뱉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 g 값은 이전에 아까 그 프로세스에서 보여줬듯이 컨디션 값으로 이 디노이징 과정에 추가되는 건데요. 주어지는데요. 기존에 이제 카테고리컬한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g가 주어졌을 때 이 x의 프로바빌리티를 모델링하는 방법인 이 디스퓨전 로스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로스 펑션과 같은 이제 샘플러는 기존의 디퓨전 프로세저를 동일하게 따르는데, 이 보시는 것과 같이 x0에서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xt를 얻고, 이렇게 노이즈가 추가된 데이터로부터 노이즈를 추정해 나가는 이런 어떤 문제로 간단화를 로스를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입실론은 정규분포에서 나온 이제 노이즈 벡터이고, xt는 아까 말씀드린 이 t스텝에서의 노이즈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그냥 일반적인 디퓨전 로스와 아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고, 이게 그 토큰 레벨에서 진행이 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노이즈 이스티메이터에 해당되는 스몰 MLP는 이제 결국에 이 노이즈를 예측하는 네트워크이고, 이렇게 정의된 네트워크 XT와 T, 이렇게 정의된 이 MLP에 XT와 T, 그리고 이전 시퀀스에서 나온, 이전 시퀀스들이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을 통해 나온 임베딩에 해당되는 컨디션 G를 함께 입력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T 시점에 대한 노이즈 프레딕션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면서 이전 토큰들에 대한 입력으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은 G를 출력으로 내뱉게 되고, 이때 G는 MLP의 컨디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T스텝에 대한 해당 입력의 노이즈를 받아낸 뒤에 이때의 노이즈 프레딕션을 통해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샘플링도 마찬가지로 그 디퓨전 모델과 같이 XT 시점을 노이즈라고 두고 이런 노이즈 MLP를 통해 벗겨내는 과정을 최종적으로 구해서 X0를 구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형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이러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랑 이 마스크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합친 이제 그 어떤 관점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의 개념은 이제 아키텍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전 토큰 가지고 다음 토큰을 예측할 수만 있으면 다음 토큰이 이전 토큰이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되든 간에 이제 제약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이어져만 있으면,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트만 할 수 있다면 그 구조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인데, 결국에 이 바이디렉셔널한 어텐션을 통해 학습도 가능하다는 거고, 이 마스크 토큰 프레딕션 같은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마스크드 제너레이티브 모델과 같이 이전 토큰들에 대한 정보를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이제 풀 어텐션이 기존 커절 어텐션에 해당되는 다음 토큰에 마스킹 되어 있는 경우를 이제 보는 것과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결국에 이제 마스코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는 거를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컨셉추얼리 하게는 이 기존 마스코드 이미지 신세시스랑 유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예측은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이때 예측은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도 되고, 이제 그 토큰들을 예측을 하는 넥스트 셋 오브 토큰스 프레딕션도 가능하게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 제너럴한 형태의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을 이제 달성하게 됩니다. 수도코드는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형태는 굉장히 그 디퓨전 로스와 똑같지만, 이게 이제 결국에 그냥 그 토큰 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지, 기존의 디퓨전과 동일한 형태의 로스를 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리멘테이션을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VIT는 이제 여러 개의 패치로 분할을 해서 각 패치를 입력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오토리그레시브하게 동작을 하려면 이 패치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이 각 패치의 정보를 이용해서 다음 패치를 예측하는 형태를 사용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패치를 입력으로 주고 이를 처리하고, 두 번째 패치를 이제 예측하고, 두 번째 패치로 이 세 번째 패치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이 오토리그레시브 작업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커절 마스킹인데, 이러한 모델이 예측하려는 시점에 이후 위치에 있는 정보는 볼 수 없도록 마스킹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이제 그 VIT 커절 마스킹을 적용을 해가지고 현재 패치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 패치를 예측할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험은 이미지넷을 통한 생성을 진행을 했고, 이 FID IS 그리고 프리시전 리콜로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이 디퓨전 로스가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보다 이제 뛰어나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퓨전 로스를 사용하는 게 그 카테고리컬한 그런 그 디스크리트한 스페이스에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제 항상 이제 뛰어나다는 점인데, 특히 이제 MAR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로스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뒤에 이제 보겠지만은 Continuous Value KL16이 이미지를 토큰화하는 과정에서 이 컴프레션 로스가 이 벡터 퀀타이제이션 방법보다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디퓨전 프로세스가 카테고리컬한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디스트리뷰션 모델링 방법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 뒷받침이 되는 실험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디퓨전 로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토크나이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 디퓨전 로스는 그냥 벡터 토크나이저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할 때 이제 단순하게 그냥 VQ 레이어 들어가기 전에 레이턴트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디퓨전 로스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이 테이블 1과 비교해서 그 VQ16을 사용했을 때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 이제 디퓨전 로스가 같은 벡터 퀀타이제이션 토크나이저에서 이제 당연히 디퓨전 로스가 그 카테고리컬 로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거를 의미를 하고, 이는 이제 모델링을 더 잘하는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나눠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써 있는 부분은 이 카테고리컬하게 한 거고, 이 디퓨전 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벡터 퀀타이제이션 그 16, 그 16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그 디퓨전 로스를 사용했을 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말고 디퓨전 로스를 사용했을 때 더 좋아지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저기 그 KL이죠. 저기 KL16에 해당되는 부분이 MAR 디폴트 부분인데, 저 KL16 그 디퓨전 로스가 지금 왼쪽에 보이는 MAR 그 디퓨전 로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때 그 아키텍처를 그 벡터 퀀타이제이션 그 방법의 레이턴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디퓨전 로스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한 이 왼쪽에 있는 로스보다 더 FLD나 IS가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실험에서는 이제 디노이징 MLP의 위드와 파라미터를 조절을 하면서 성능을 본 것과 이 샘플링 스텝에 따른 성능, 그리고 템퍼레이처에 따른 성능을 본 것입니다. 일단 디노이징 MLP가
디노이징 MLP의 경우에는 가장 작은 MLP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MLP의 채널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샘플링 시에 이제 100 디퓨전 스텝만으로도 제너레이션 성능이 좋음을 확인을 했고, 이 디퓨전 샘플러에서 이 PXG를 리노멀라이즈드 해가지고 템퍼레처로 그 다이버시티를 조절을 했다고 하는데,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랑 마찬가지로 템퍼레처는 이제 인퍼런스 시에 그래도 꽤 중요한 파라미터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우측 점들은 이제 인퍼런스 때 그 오토리그레시브 스텝을 그 8부터 128까지 나타낸 값들을 의미를 하고, 인퍼런스 타임은 그 AR이 MAR보다는 확실히 빠르지만 FID 측면에서는 그 마스크드 버전이 확실히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마스크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을 디퓨전 로스로 사용하는 게 전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달성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제 디퓨전 로스를 사용을 하는 게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에서도 굉장히 좋은 로스로 작용을 할 것이고, 이게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어떤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적용을 했던 벡터 퀀타이제이션 방법에 이제 넘어서 그러한 이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 필요 없이 이 디퓨전 로스를 사용한 이 토큰 예측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토큰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이 시퀀스 모델들을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이러한 디퓨전 로스를 사용을 해서 뭔가 더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형성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가능성을 제안을 한 논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었을 때는 이제 언더 리뷰 중이었는데, 그 뉴스 이제 발표가 나고 지금 스팟라이트로 선정이 된 논문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